아, 뭐야, 소리 계속 나. 아,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주차되어 있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갔는데 연기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사이렌이 울리고 그런 소리가 들어가지고 이제 직감적으로 차에서 불이 났구나. 차를 그러면 견인해야 되겠네, 일단은. 일단 조사 끝내고 하는 게 저희는 보험 접수가 돼 있으니 어차피 보험 아니, 보험 접수는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제가 제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닌데 왜 자꾸 보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보험 회사에서도 이게 고객 과실이 아니고 이게 자동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보험 처리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구상권이라는 걸 청구를 해요. 제 그러면 보험료가 뭐 할인이 안 되던가 제가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제 생각에 고객님 혹시 우리 차로 또 신차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던 차가 불이 났어요. 근데 저보고 차를 다시 사라고요? 차를 구매를 하는 게 지금 현대 측에서 새 차를 줘도 지금 탈까 말까인데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새 차를 구매하는 돈 100만 원, 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외제차 타면은 AS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새 차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던 차가 불이 났는데 새 차를 줄 줄만 알고 있을 텐데 현대차를 안 사겠죠? 예, 최근 BMW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차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은 듣기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같은 포털 사이트 뉴스 검색을 했을 때 BMW는 수십 건, G70 화재는 단 한 건이 검색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주행 후 정차한 제네시스 G70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엔진룸에서 시작된 화재는 지하주차장 전체를 검은 연기로 뒤덮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해 차주와의 인터뷰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주와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 화재 자체가 큰 사고라는 건 명백한 것 같은데요. G70 정차 후 화재라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당시 상황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추석 당일날 시동을 걸었는데 계기판에 각종 경고등이 점등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시동을 다시 한번 껐다 켜봤어요. 다시 경고등이 뜨나. 근데 계속 경고등이 계속 점등되더라고요. 예. 사이드 브레이크랑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이랑 ABS랑 EPB랑 차량 자세 제어 장치랑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떴는데 브레이크 경고등이 떴길래 한 5분 거리 내에 블레인즈가 있어가지고 제네시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그 하이칸가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출동하신다고. 예. 가는 길에 블레인즈를 이제 확인해봤더니 추석 당일이라 그런지 이제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주차를 한 상황에서 시동을 한번 껐다 켜봤어요. 경고등이 계속 뜨나. 근데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서 내리니까 모터 소음 같은 게 나더라고요. 바퀴 앞쪽에서. 아, 뭐야, 소리 계속 나. 평소에는 못 듣던 소리여가지고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부품이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제가 집으로 올라갔어요. 고장 접수를 한 상태에서. 예.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온다 그래가지고 내려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약간 탄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느낌이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주차되어 있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갔는데 연기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사이렌이 울리고 그런 소리가 들어가지고 이제 직감적으로 차에서 불이 났구나. 그거를 이제 그때서 이제 알게 이제 확신이 들었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 혹시 정확히 어떤 모델입니까? G70 2.0 가솔린 후륜 모델입니다. 차량을 구매한 지가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1년 9개월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행을 하고 정차 후에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에 화재가 발생한 거네요. 예예. 그 주차를 하고 얼마나 지나고 화재가 발생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차 후에 5분 뒤에 연기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예, 불이 날 때 뭐 차량에서 큰 폭발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완전 큰 폭발은 아니고요. 화재가 난 부위에서 전기 퓨즈 박스여가지고 그쪽에서 조그마한 폭발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듣기로는 저희가 한 4개월 전쯤에 인터뷰를 했던 그랜저 화재 때와 전조 증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차가 안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도 있었나요?
아, 그런 증상은 없었고요. 경고등이 떴을 당시에 핸들이 좀 많이 가벼워진 상태였고, 앞으로 주행은 되는데 속도 게이지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RPM만 움직이고.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됐나요? 제 차량이랑 건물 스프링쿨러, 전등 같은 거에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하 주차장인 걸로 보이는데 건물에도 좀 피해가 갔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차주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 겁니까? 차량 결함일 시는 이제 현대 측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했고요. 만약에 이제 원인 미상이나 뭐 차량 결함이 아니다, 소비자 부주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다 물어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차량 피해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수 한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건물까지 피해 보상을 해준다는 가정하에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 2천만 원 플러스 한 1,0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현대차 측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를 알고 있을 텐데 뭐 해당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국과수에 와가지고 그걸 휴지박스를 몽창 잘라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소리 하시는 거고요. 제 말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한다 하더라도 고객님 우리 말 믿겠냐고요. 그죠? 아, 믿겠냐고가 아니라요. 제가 지금 관점이 잘못된 건데요. 국가수 결과는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화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사도 해보겠지만. 근데 일단은 국과수에서 그 부품 자체를 떼가 버렸기 때문에 국가수에서 먼저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손을 쓸 수 없다. 뭐 아무것도 뭐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 측에서는. 지금 뭐 어떠한 것도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현대 측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현대차 측에서 결과가 결함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보험 보상가액으로 보상해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보험가액이 지금 3,200만 원으로 나오는데 그 금액 플러스 건물 피해 보상, 현대차 재구매를 했을 때 취등록세를 감면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원인 미상 시는 이제 제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전순 처리하는 거니까 같은 비용을 처리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험 접수가 돼 있으니 어차피 아니, 보험 접수는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제가 제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닌데 왜 자꾸 보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보험 처리하시게 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이게 고객 과실이 아니고 이게 자동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보험 처리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구상권이라는 걸 청구를 해요. 보험사에서도. 그러면 제 보험료가 뭐 할인이 안 되던 제가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제 생각에 고객님 혹시 우리 차로 또 신체 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대충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제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가만히 있던 차가 불이 났어요. 근데 저보고 차를 다시 사라고요? 현대차를? 아니 이제 그걸 사는 거 결정은 이제 고객님 하시지만 혹시라도 우리 차 또 재구매하신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를 받는 게 아니라, 차를 구매를 하는 게 지금 현대 측에서 새 차를 줘도 지금 탈까 말까인데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새 차를 구매하는 돈 100만 원, 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수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화재가 처음 일어나고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건가요? 대략 3주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경찰이나 현대 측에서 연락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대 측에서는 화재가 나고 나서 추석 연휴여서 5일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대차를 요구를 해가지고 책임 매니저가 이제 차를 가지고 집 앞에서 만났는데 그때 처음 이제 보상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전 당연히 새 차를 줄 줄 알고 이제 얘기를 꺼냈더니 자기네들은 새 차를 준 적이 없다. 그런 제도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예. 책임 매니저를 만난 일주일 뒤에 전화를 했어요. 다른 보상 방안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냐 얘기를 했더니 또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보험가액으로만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높은 급 사람으로 좀 바꿔달라, 대응하시는 분을.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을 다음날 이제 또 집 앞에서 만나는데 그분도 똑같이 와가서 하는 말이 뭐 보험가액으로만 해줄 수 있다, 뭐 회사 내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인터넷에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직원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그러면 뭐 안 올리면 좋겠지만 올리고 싶으면 뭐 올려라, 약간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얘네는 인터넷에 올려도 뭐 별 소용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예. 이건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그 G70 이전에는 혹시 어떤 차를 타셨습니까? 제가 BMW에 미니 쿠퍼를 타고 있었는데요. 예. 타다가 엔진이 이제 고장나서 300만 원인가 주고 엔진을 고쳤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외제차 타면은 AS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새 차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이 G70 차량이 무이자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게 된 건데 불이 났는데 이렇게 현대 측 대응하는 거 보니까 좀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야겠다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 담당자인 팀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뭐 차량 결함이든 아니든 간에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던 차가 불이 났는데 새 차를 줄 줄만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현대기아차가 문제가 있다는 기사나 소식을 뭐 차를 사기 전에도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G70을 구매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G70은 구매하기 전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는 정확히는 몰랐었고 사람들이 인터넷에 뭐 흉기 뭐 약간 이런 식인 이미지는 있었는데 국산차는 좀 AS가 쉽고 저렴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죠.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다음 차도 현대차를 사실 겁니까? 현대차를 안 사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사 측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뭐 제가 말한다고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세대 제네시스가 렉서스 차량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만 벤치마킹 할 게 아니라 미국 사례처럼 차량 결함을 인정을 하고 리콜을 해주던지 빠른 대처를 하는 거를 배웠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제네시스를 사면서 엄청난 기술력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옵션이나 다가가기 쉬운 AS 때문에 이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S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제네시스 G70 화재 사고를 겪은 차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최근 코나 일렉트릭 화재로 전기차에만 관심이 쏠렸습니다만 사실 내연기관 차에서도 화재는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북미에선 화재 가능성으로 대규모 리콜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아직 국내에선 비교적 움직임이 덜합니다. 물론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그 누구도 나서서 조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손을 놓고 있으니 기업은 오죽할까? 오토포스트 시선집중, 오늘은 지난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강, 그 강으로부터 서로를 겨루는 맞수, 호적수, 상대라는 의미로 쓰이는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강에 물이 많을 때는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지만 홍수가 나면 서로 힘을 합쳐야 하고 가뭄이 들면 먼저 물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야 하는 보면 볼수록 묘한 관계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역시 라이벌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자유경쟁 시장인 만큼 그들은 꾸준히 싸워야 하고 싸움에서 진다면 사라지게 되는 운명.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더 나은 상품성, 더 나은 성능, 그리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상적일 터. 그러나 좋은 것으로만 경쟁하면 좋으련만 그들이 정작 경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 한결같은 제조사 이름을 가려놓고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똑같습니다. 현역에 있는 라이벌이라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현역에서 벗어난다면 그 마음이 조금은 유연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은 다툼이 되고 토론은 대화가 되고는 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들이 논객으로 참여했던 토론장에서 나온 말을 인용해드린 바 있습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김건모뿐이야. 그리고 이 말은 요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소비자들이 해주고 싶은 한마디 같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반대쪽에서 나온 이 말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 예.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는 제조사, 그만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그들이 숨기고 있었던 그림자도 짙습니다. 오늘의 시선집중이었습니다.